아이템 송혜민입니다. 오늘은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아이템을 촬영해 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입니다. 저번 주가 사실 면접이었어요. 면접에 통과를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이템에서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제 비정규직 꼬리를 떼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제 안착을 하셨고요. 지난주에 또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모하면서 들었거든요. 닭반, 닭반 메모, 또 MC 넥스 메모 하면서 MC 넥스 보고 있나? 지금 이거 보고 확 뛰면 어떡해요?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템에서 사실 안에 어떤 기업들, 어떤 부품들이 있고 그 부품들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2거든요. 네네. 혹시 아이폰 쓰고 계세요? 저는 10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10이요? 네네. 얼리 어답터는 아니십니까? 아, 네. 자, 질문 하나씩 의문점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내내 나왔잖아요. 노트 시리즈, 뭐 S 시리즈, 폴더, 뭐 Z 플립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때마다 마케팅하고 막 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 끄트머리 돼가지고 4개가 그냥 빡 나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뭐 애플만의 그런 차별적인 전략인 건가요? 보통 애플은 1년에 딱 한 모델을 내놓는 회사였어요. 네. 이게 팀 쿡 CEO가 되면서 모델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4개로 늘어났다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시장 점유 경쟁을 펼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네. 보통 한 가을쯤에 내놔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중국 제조 라인들이 전부 셧다운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이나 소재 이런 수급들이 좀 원활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나 이런 생산 일정들이 딜레이 되면서 이제 연말까지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종류와 크기들이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더 점유율도 높아지고 그랬나요? 지금 이제 애플이 정확하게 통계는 자기들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1년에 1억 9천만 대 정도 판매하는 걸로 추정하는데요. 내년에는 2억 1천만 대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난 방송을 봤더니 정말 자부심이 드는 그런 정보 중에 하나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30%가 한국 기업에서 제조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네. 아, 역시 우리나라 기술력 애플도 인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아이폰은 사실 최근까지도 중국 제품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서플라이가 한국 중심으로 바뀔 예정인 건가요? 네, 이미 어떻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일본 소재 부품 비중이 되게 컸었고 완제품 생산을 조립하는 데가 폭스콘이라고 해서 대만 혼하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소재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산 소재 부품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한국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PCB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제품이 팔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이 잘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일본을 이긴 건가요? 어쨌든 서부장은 네. 땡큐 아베 아베 보고 있나?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일본어로도 자막 달죠? 100만 뷰 100만 뷰 딱! 100만 뷰 가자. 가자!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삼성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공급망이 주로 삼성 위주였잖아요. 네네. 이렇게 애플의 부품들도 많이 생산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생태계도 좀 변화가 될 것 같네요. IT 산업 내에서의 어떤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고요. 네. 아직까지 절대적입니다. 지금 애플의 공급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삼성의 공급망을 좀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애플 쪽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DS인 거고요. 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장이 더 넓어진 거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그 소재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얼마 전에 애플이 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네네. 뭐 인텔, 퀄컴에도 독립을 이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애플 실리콘이라고 네, 해서요. 애플 실리콘. 원래 맥북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인텔 칩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앱 생태계가 연동이 되는데 맥북만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마지막 퍼즐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애플 실리콘 M1이라는 맥북용 칩셋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꽤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M1이 들어간 네네. 맥북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요 7나노, 5나노 어떤 최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 딱 2개밖에 없어요. TSMC라는 대만 업체하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밖에 없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네. TSMC가 애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애플 비중이 많게는 2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거기서 칩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간이 없는 거죠. 이제는 큰 고객이 아니면 저기 뒤에 줄 서 있어 그러면서 생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빨리 삼성전자한테 와서 생산해줘라고 줄을 대야 되겠죠. 파운드리라는 거는 일단 맡긴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발하기 위한 시간. 보통 3년은 지나야지 거기서 파운드리에서 칩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3년 뒤를 내다본다 그러면 삼성 쪽에 줄을 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팹리스 업체들이. 고객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TSMC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객들의 물량을 어떻게 이제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큰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걱정이 커지는 거죠. 애플이 아닌 다음에야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도 이제는 우리가 삼성 쪽으로 다변화해 놓지 않으면 언제든 TSMC한테 내쳐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네, 그리고 줄을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할까요? 5나노까지는 핀팻이라는 트랜지스터 구조 같은데요. 3나노부터 기술 로드맵이 갈립니다. 네. TSMC는 핀팻 구조를 3나노까지 가져가기로 했고요. 삼성은 3나노부터 GAA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칩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핀팻보다는 GAA가 어떻게 보면 칩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삼성이 성공해버리면 내가 TSMC한테 올인했다가 경쟁사가 더 좋은 칩을 생산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한테 발을 걸쳐 놓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대표님의 그 지식의 깊이에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폰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5개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네네. 것들인가요? 삼성전자하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은 큰 회사니까 네. 논외로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LG 있고요. 이노텍. 네, 아까 그 BH라는 회사가 BH, 있고 그리고 자화전자, 자화전자, MC넥스, MC넥스,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사실은 자화전자, MC넥스, 삼성전기는 지금 당장은 납품하고 있지 않는데요. 차기 모델부터는 그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LG 이노텍. 네. 근데 LG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네. LG 계열사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애플에 들어가면 LG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애플에서 나오는 매출이 더 큰가요? 어떤 부품들을 담당하나요? 원래 초창기에는 삼성그룹에서 보면 부품을 담당하는 계열사가 삼성전기고요. LG그룹에서는 LG 이노텍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LG 이노텍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플을 잡은 거예요. 잘 잡았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어떤 메인으로 납품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졌었고요.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요. LG 이노텍이. 네.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 가을에 출시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폰 어떤 신모델 그게 4분기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에도 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까요? 네. 왜냐면 확정이에요? 지금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가 네. LG 이노텍이 있고 일본의 샤프가 있고 네. 원래 오필름이라는 중국 회사가 좀 담당했었습니다. 오필름이 이제 배제되는 상황이죠. LG 이노텍하고 샤프밖에 없는데 샤프는 일본 회사지만 사업이 힘들어져서 대만의 호나이 그룹, 네. 폭스콘에 인수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LG 이노텍을 메인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향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애플 아이폰 물량이 이제 내년은 2억 1천만 대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 더 많은 부품을 어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벤더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오필름을 자리를 대체할 회사.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MC넥스 이런 회사들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LG 이노텍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신가요? 아이폰 수혜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화웨이가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전체. 원래 연간 1억 9천만 대 정도 생산하는 회사인데 뭐 반도체나 핵심 부품들이 수급이 안 되면서 내년에 5천만 대, 9천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삼성전자도 가져가고 애플도 가져가고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회사들이 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텐데 애플만 놓고 봤을 때도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노텍은 좋아지는 거고 카메라 기능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카메라였지만 지금은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도 적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폴디드 줌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판매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으로는 BH. 네.
이 기업은 좀 생소하거든요. BH는 어떤 기업인가요? FPCB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컴퓨터 PC 이렇게 조립할 때 뜯어보면 네. 노란 필름 같이 이렇게 커넥트하고 연결된 필름들이 있거든요. 뜯어본 적이 없어서. 부품을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아이폰을 분해해 보면 그런 부품들이 쓰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애플이 LCD를 썼었어요. 네. 액정 디스플레이를 쓰다가 그게 이제 아몰레드로 넘어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같이 따라간 부품이 RFPCB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네. 리지드 플렉스 PCB. 그 부품을 BH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품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이런 쪽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전년 대비 10%나 이 3분기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애플 아이폰 출시가 원래 가을에 되다가 아, 겨울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단순한 이연되는. 이유네요. 네네. 그렇죠. 시장에서 이 BH가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뭔가요? 일단 RFPCB라는 게 예전에는 그 기술 수준이 별로 평이한 수준이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펙에 맞게 이걸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BH가 경쟁사들을 계속 따돌리면서 우월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야. 가지게 된 거죠. 네. 능력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 같거든요.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디스플레이 성능이 앞으로 떨어질까요? 애플이? 아,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RFPCB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만들기 더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기 더 쉽지 않아지는 이야, 거죠. 완전히 그냥 독자적인 1등이 되겠다. 뭐 네네. 이렇게 되겠네요. 연구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요. 자, 다음은 자화전자. 네. 전자긴 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자화전자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초점을 자동으로 딱 맞춰주잖아요. 네. 그게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음, 그게 이제 일종의 모터 같은 건데요. 네. 이 렌즈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네. AF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고요. 주로 삼성전자 쪽에 주로 납품이 됐었는데 네. 그 갤럭시 S20에는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네. 100배 줌이라 그러죠. 맞아요. 원래 DSL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줌을 굉장히 크게 당기거나 할 때는 큰 대포알 같은 이런 렌즈를 썼습니다. 앞에 또 달렸잖아요. 네.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되게 많이 맞아요. 쓰시잖아요. 이만한 거. 네, 그걸 휴대폰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카메라 렌즈가 앞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줌을 떼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옆으로 눕혀서 그걸 잔망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구조가 폴디드 줌이라는 기능인데요.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삼성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아이폰에도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갤럭시 S20 울트라에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눕히긴 눕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두꺼워가지고 막 시장 반응이 막 엄청 좋다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플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요? 애플은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떤 최적화,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네. 삼성보다 좀 더 개선된 기능을 구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눕히긴 눕혔는데 S20 네. 울트라도 눕혔어도 튀어나왔다. 네네. 여기 이렇게 좋은 예시가 있었네. 이 모듈 자체가 튀어나온 거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가 은근히 그래도 요거. 네네. 네. 이거는 이제 폴디드 줌 그 액추에이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TOF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멀티 카메라 자체가 네. 되기 때문에 폴디드 줌을 옆으로 눕힌다 그러더라도 네. 기존에 쓰던 카메라는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설계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는 있어요. 설계를 더 얇게 하면 되는데 네, 쉽지는 않죠. 쉽지가 않고 네. 또 비용도 엄청 비싸질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0.1mm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뭐 수백억의 어떤 단위가 돈을 다르네요. 네,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100배 줌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평소에 맨날 달 보고 막 이렇게 줌 땡겨가지고 달 오늘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실용성이 있지는 않다라는 평도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새로운 기능을 내놓으면요. 네. 그 기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걸 항상 내놓습니다. 아, 그래요? 킬러 앱이라 그러죠. 네. 근데 삼성은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애플이 내놓으면 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놓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갤럭시에서 엄청나게 밀었던 그 마케팅 포인트였어요. 100배 줌이라는 네네. 거.
이거를 애플도 그럼 이거 넣으면은 똑같이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관계가 약간 악화되거나 뭐 괜찮을까요? 삼성이라는 우리 회사를 하나로 보지만 네. 거기는 굉장히 메가 컴퍼니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타격이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마케팅 포인트가 경쟁사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반도체 사업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기가 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대부분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애플 아이폰에는.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같이 끼워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 주고 열을 가져오는 뭐 네,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다음 기업은 드디어 MC넥스. 네. 기승전 MC넥스 지난 영상에서 저도 오면서 요즘 주가 흐름 조금 보기는 했는데 네. 이 MC넥스는 어떤 엄청 안 기업인지 오르죠? 네,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MC넥스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카메라에서 세계 한 탑5 안에 드는 큰 회사입니다. MC넥스에서 앞으로 애플에게 보여줄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진짜 그러면 앞으로는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애플은 보통 새로운 어떤 신규 벤더를 등록할 때 자기들만 생산할 수 있는 전용 라인을 요구를 합니다. 거래하려면 애플 전용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의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생산 시설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설비도. 그러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재물 여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 마케팅과 어떤 연구개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LG 이노텍 네. 거기도 애플의 그 카메라 모듈 네. 납품한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오면은 LG 이노텍이 내쳐지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량이 올해보다 많아져요. 아. 내년에 많아지는데 네. 거기에다 오필름 물량이 빠지죠. 네. 그러면 오, 물량이 파이가 몇천만 대가 커지니까. 남죠. 네. 파이가 커지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그 기존의 밴드 하나가 빠지는 빠지니까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이 담당할 회사들이 얼마나 물량이 많겠습니까? 오. 네. 그럼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먹는 거네요. 샤프 하나만 남았네요. 네. 샤프 하나만. 하나만 보내면 네. 이제 다 먹는 거네. 카메라는 다 먹는 겁니다. 야. 네. 일본을 대표하던 전자회사들이 다 이제 맛이 간 거죠. 아, 일본 네. 어떡해. 일본 하면 카메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다 먹었어. 네. 그래서 혐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유, 입장 바꿔 질투났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 싫을만 혐한 안 해. 하겠습니까? 네, 네. 싫을만 해. 네. 이런 건 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일본 전자산업 입장에서는 삼성이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게 10대 전자산업업체들이 다 맛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한 2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잡아들인 거예요. 네. 삼성이. 자, 그럼 MC넥스 앞으로 투자 포인트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제 내년에 애플 어떤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장 카메라 쪽에서 네. 자동차 전장 카메라가 자율주행차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MC넥스 혹시 관계자 아니시죠? 뭐 사돈의 팔촌 혹시 친척 중에 전혀 뭐. 관계 없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전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랑 다른 기업, 네. 삼성전기는 어떤 기업인가요? 삼성그룹에서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카메라 모듈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사실 삼성전기는 MLCC라고 해서 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보면 네. 한 몇십 개, 몇백 개의 어떤 그 MLCC라는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업황이 굉장히 삼성전기 주가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기 앞으로의 전망, 투자 네.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다 좋다고 그래서 좀 그런데요. 네. 네. 결국 이제 화웨이 물량 빠지는 게 크고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수량이 늘어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신규 어떤 매출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MLCC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MLCC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실적을 어떻게 굉장히 어떤 업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5가지를 알아봤는데 5가지 다 너무 좋네요, 사실. 네,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없네요. 아니, 이 애플 아이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은 너무 많이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기업들을 쏙쏙쏙쏙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투자하고 나중에 뭐 대표님한테 막 책임 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할 뿐이지 결국 이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이 영상 언제 올라가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목요일 저녁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목요일 저녁에 업데이트 되니까 목요일 꼭 알람 설정까지 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해야 되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